2018년도 7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파트 7에 오셨고요. 저는 이명진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총 3세트의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예상 소요 시간 문제가 13개니까 13분 가장 좋고요. 좀 실력이 되신 분, 시간을 좀 더 줄여보고 싶다 그러시면 11분까지 괜찮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풀고 점수만 좋으면 뭐 괜찮겠지만요. 우리 이상적인 시간은 13분에서 11분으로 하기로 하고 문제 다 푸시고 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은 단일 지문인데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라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통으로 다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 요즘 그런 문제들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자,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글의 속성 파악이죠. 그래서 웹페이지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웹페이지니까 주소 좀 나와 있죠. 그 주소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쿠키에 관련된 도우를 스펠링을 잘 몰라도 이 쿠키 관련 어떤 가게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도우는 반죽이라는 뜻이지만 그리고 이제 제목 봤더니 쿠키 도우 you can enjoy without guilt. 어떤 이게 죄의식 없이 즐길 수 있는 쿠키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뭔가 쿠키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또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회사명도 나와 있고 광고 정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시고요. 자, 기본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 파악이라는 건 글의 내용 전체를 읽지 않고 글의 느낌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의 속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는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파악한 다음에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간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단락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문제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3번, 4번 이렇게 그 문장 삽입 문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문장 삽입 문제의 팁을 좀 약간 드리고 시작할게요. 문제 읽기 전에.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는 해당 문제를 미리 읽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읽다 보면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 가서 문제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시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를 미리 읽고 나서 본문으로 쭉 들어가지 말고 그냥 본문을 읽다가 번호가 나오면 그때 가서 대입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내용 전체를 딱 읽고 이 문장에 어디 들어갈까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랑 앞문장 또는 뒷문장에 나온 어휘들이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의 위치를 찾는다.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가장 어색한 위치를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대명사, 단순지, 복순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런 거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접속 부사 같은 것 있다면 연결 가능한 건지 앞뒤 내용이 뭐 역접인지 순접인지 아니면 추가 관계인지 이런 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제 그리고 어휘 제 표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앞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게 바로 파트 7의 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까지 파악하시면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위치 문제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저희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아무래도 여기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쿠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이죠. 내용은 쉬웠으나 짧고 쉬운 것 같으나 그 제목도 뭐 쿠키 도우니까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읽고 마지막에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내용을 다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2번 도전해 볼게요. 자, 2번. 2번 봤더니 미스 콘에 대해서 다음 중 알맞은 사실은. 근데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 미스 콘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것도 끝까지 읽어야겠구나 라는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반적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1번 문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 미스 콘이 누군가를 찾아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잠깐만 보시면 이게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저희는 일단 2번까지 읽어본 다음에 이제 미스 콘을 찾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봤더니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아까 우리 읽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할 건데 제가 앞으로 샛노란색은 처음 읽는 거고요. 이렇게 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우리 이미 읽었던 표시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기 시작할 건데 본문 읽을 때 또 우리 머리 막 풀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로 읽어야 해요.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게 자기가 이해하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내용을 스토리를 연결해가고 대명사 찝으면서 스토리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되죠. 그렇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단어들에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죠. 그게 바로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가 되는데 그 이유는 토익은 영어로 주어진 정보 있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지문 속에서 사실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상황 파악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등장인물, 이름이 고유명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속도 역시 고유명사니까 이 사실관계 파악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고유명사들이더라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절대 키워드라고 정해봤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알려면 장소도 알아야 되고 시간 같은 거 알아야 되니까 숫자, 시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 단어는 내용이 부정적인 거니까 글의 주제 목적과 연결이 돼요. 왜냐면 좋은 글을 써도 비즈니스가 될까 말까인데 부정적 단어가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글의 주제 목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정답과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제와 직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 단어에 신경을 쓰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을 건데 그 전에 Do you love baking cookies? 뭐 부정적 단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너 베이킹 쿠키 하는 거 좋아하니? 쿠키 굽는 거 좋아해? 그리고 너 혹시 비밀스럽게 쿠키 도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자, 쿠키 도우라는 게 그럼 뭐야? 쿠키가 되기 전에 반죽 얘기하는 거죠. 너 혹시 반죽 먹는 거 좋아하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번 탁 번호가 나왔으니까 이때 3번 문제로 가자는 거죠. 3번 문제 봤더니 this insight. 여기서 thi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this라는 건 분명히 앞문장에 있는 그 뭔가를 얘기하는 걸 거고 자, insight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앞문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insight는 feeling,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깊이 이해하는 거, 간파라는 거 있죠. 간파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거구나. 깨달음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feeling of understanding, 뭔가 이해했다 또는 clear or deep perception.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tuation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래서 insight, understanding, perception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this insight. 이건 그냥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this insight와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은 그냥 버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더라 라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 already know,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키워드가 지금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edible cookie dough, edible 먹을 수 있는이죠. 반죽도 먹을 수가 있구나. 그게 지금 나와 있대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너 반죽 먹는 거 좋아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만들었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our founder, 우리 파운더가 그 세라 권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문제에서 봤던 미스 권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this recipe가 요리법이니까 이 요리법에 대해서 우연히 10년 전에 개발하기 stumble, 그럼 어디에 머물다, 더듬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리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를 시작했다, 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히 그래서 레시피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냐면 그녀가 realized,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몰랐던 걸 새롭게 인지했다는 거죠. 깊이 알게 되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아마 인사이트와 관련된 느낌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녀의 baker friends, 친구들이 빵 굽는 걸 좋아하는데 빵 굽는 친구들이 다 뭘 좋아해? 굽지 않은 쿠키 도우를 한단데요. 그렇지만 건강에 약간 염려, concern, 관심, 염려, 우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쿠키 도우를 날로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혹시 소화에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뭐 계란 같은 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넘버 2에다가 문장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That's insight.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 친구들이 의외로 날것의 반죽을 먹는 걸 좋아하네?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그 깨달음, 간파, 깊은 이해가 바로 beginning of Miss Kwan's famous dessert. 그래서 미스 콘이 만든 가장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뒤쪽으로 나오는 시작이었다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의 start 역시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키 도우를 갖고 실험하기 시작했대요. 뭘 넣지 않고
계란을 넣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문장의 위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realize라는 표현이 insight로 연결될 수 있고요. 자, 깨닫다, perceive, 인지하다, an ideal situation, mentally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단어랑 insight랑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started와 beginning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number 2, 그러니까 B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그 계란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keep the texture, 식감이죠. 어떤 그 질감. 이 soft하면서도 맛은 대단하지만 potential, 어떤 잠재력인데 잠재적인 indigestion, 소화 불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 4번 문제는 플러스니까 문장 삽입 문제는 이제 여러분 무시하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은 이후에 미스 권은 마침내 마스터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답습할 수 있었다. 무엇을? 완벽한 쿠키 도우 레시피 조리법을. 그리고 그 도우는 no eggs. 계란 안 넣고요. raw flour, 밀가루죠. 밀가루나 아니면 어떤 화학적인 방부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which eliminates, 그것이 바로 potential, 어떤 가능성이 있는 위 아픈 거, 위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Our homemade doughs are all made from, all도 어떤 강조 느낌이기 때문에 수량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표시해봤고요. Organic and fresh ingredients. 자, ingredients가 성분이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냐면 delicious 하면서도 스무드한 쿠키 도우가 만들어졌다. That is safe to enjoy. 여러분이 먹기에 안전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다음 문장 사실인 것은 문제 풀 준비되신 거죠? 첫 번째, high quality ingredient로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 알 수 있겠다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예, 여기 있죠? organic하고 그다음에 fresh ingredien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A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develop 됐다. 이 레시피가 개발되었다. This year가 아니라 아까 10년 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번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이건 X라기보다도 물음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 unbaked 쿠키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오븐에다 구워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절대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웠으나 내용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남았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미스 콘에 대해서, 미스 권이죠, 우리말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찾아볼게요. 그녀가 이 레시피를 그녀의 티처로부터 배웠다. X. 두 번째는 raw flour, 이 밀가루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자, 이 밀가루, 가공하지 않은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거 약간 뭐 potential stomach ache라는 거, 이거랑 관련해서 오답으로 끄집어낸 건데 사실 그녀가 알러지한 건 아니죠.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본문에서 봤다고 연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녀 스스로가 이 레시피를 개발했다. 이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아까 뭐 여러 번의 시행착오 이 부분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식당을 열었다. 역시 답이 아니니까. 자, 연결되는 답의 근거 찾아보시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은 이후에 마침내 개발했다니까 이 문장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중지문 갈 건데요. 이중지문 오늘 발표문하고 이메일 두 개 연결해서 풀 건데 이중지문 푸는 방법 그 싱글 지문은 한 문제 읽고 답 찾고 한 문제 읽고 답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블 지문은 지문이 두 개니까 문제 세 개를 미리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문제의 포지션이 왼쪽에 왼쪽에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라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세 개 미리 읽고 들어가는 게 시간 단축상 좋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두 지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얘네 둘이 어떤 관계지? 분명히 두 지문을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문제 세 개 먼저 읽고 지문 원 간다. 뭐 그거죠? 그래서 문제 세 개 먼저 읽고요. 나중에 두 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 세 개를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을 공략한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나머지 두 문제를 읽고 두 번째 지문으로 들어간다. 이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 문제 가능성이 있는 건 보통은 분명히 내가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답이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정확해, 그 불충분한 표현들을 주는 거죠. 보통은 육하 원칙 문제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쉽고요. 점점 요즘은 어려워지는 추세일 때는 추론 문제를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육하원칙 문제를 가지고 내는 게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연계 문제 있죠. 배점 굉장히 많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근거가 확실한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두 번째 얘기는 어떤 부분적인 근거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만 주는 거예요. 시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시간은 다른 지문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그날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만났던 날, on that day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거 두 지문 연계해서 풀라는 뭐 의도가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nnouncement 발표문하고 그다음에 편지의 기본 정보만 파악할 거예요. 봤더니 fair 그럼 박람회죠. 근데 크래프트 공예하고 퀼트를 만드는 거고요. 앞에 폴트는 뭐 지역 이름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사를 발표한 내용이고 뭐 장소하고 뭐 시간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이거 미리 알아두면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나중에 시간이나 장소 얘기할 때 이쪽 부분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이메일인데 이메일을 봤더니 서브젝트가 땡스예요. 땡스고 그리고 누가 보냈느냐? 보통 이메일 보낸 사람의 주소를 보시면 퍼스널 메일이나 뭐 마이 메일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그냥 고객이나 아니면 참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은 봤더니 좀 아까 크래프트 퀼트 요 .com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땡스의 이메일 같아요. 자, 그래서 이메일 마지막에 보낸 사람 이름 나와 있고요. 문제 3개 미리 읽어야 되죠. 4번 문제 읽겠습니다. 페어에 대해서 다음 중 언급되지 않은 것. 그럼 페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빌 앤 에이미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뭐니? 자, 빌 에이미의 관심은 첫 번째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겠죠. 두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들인데 따라서 이건 지문 두 번째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벌써 전반적인 내용을 읽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을 보라고 했으니 이거 내용 다 읽고 풀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하나 더 읽고 갈게요.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왜 Great Guide냐?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에블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Great Guide인지는 발표문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유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메일 보고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문제 중에 4, 5, 6 중에서 5, 6은 지문 2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4번도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야 하는 거니까 아예 그냥 문제 풀 때 요즘은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왼쪽의 본문의 포지션과 오른쪽 문제랑 연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3개 미리 읽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 나갈 건데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연한 노란 그리고 지금 읽으면서 키워드는 절대 키워드는 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크래프트 페어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최고의 크래프트 이벤트래요. 공예 이벤트고요. 그게 바로 이름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단어죠. 그리고 이게 단지 Arts and Craft, 예술 공예 전시회를 넘어선 행사다. 뭔가 크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Creative Experience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게 되면 굉장히 창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스크랩부킹 해보시고 비딩 그러면 왜 붓을 가지고 하는 공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경예도 해보시고 네 번째는 어떤 창조적인 데코레이션 연습도 해보세요. 당신의 집을 위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연결되는 내용은 그리고 여러 무수히 많은 다른 어떤 창작의 경험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fair, 박람회에서. 그리고 당신은 participate in live demonstration, 뭔가 그 자리에서 어떤 라이브 그러면 녹화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시연하는 것도 참가할 수 있대요. 누구에 의한 시연이냐면 이 업계 전문가들, 당신한테 보여준,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신의 도구들을, 뭐 공예 도구겠죠. 아니면 공예에 관련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연에 참가할 수가 있대요. 전문가들이 막 해주는데 나도 거기 가서 막 해보는 거야. 이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페어는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 당신 내부에 있는 창조적인 어떤 일면을 발견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와라. 와서 창조적인 일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Quite simply, 정말 간단히 말해서 이번 행사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그 크래프트 샵이라고도 볼 수가 있대요. 한마디로 그냥 커다란 공예 샵이 될 거야. learn, 배우세요. 누구랑? expert, 전문가랑 어디서 daily workshop에서 매일매일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see displays of, 그리고 전시된 것들도 좀 보세요. 아주 뛰어난 공예 작품에. 그리고 당신의 공예에 관한 패션이 무엇 이건 간에 당신 자신을 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컨벤션, 박람회죠. 그래서 fair, 컨벤션 다 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흠뻑 빠져보게 하세요. indulge. 어디 몰두시키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small ornaments, 이게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작은 장식품이 주어질 것이다. as a souvenir. 자, souvenir란 표현이 기념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 얘기 나오면 나중에 꼭 물어본다. 기념품도 자주 나오고요. free gift, 공짜 이런 것도 선물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those who visit the fair. 그래서 여기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 on opening day. 그러면 박람회 첫날에 참가한 사람한테 작은 기념품이 주어진대요.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이메일 쓴 사람이 나 기념품 받았어 고마워. 그럼 이 사람은 오프닝 데이 때 갔겠구나. 그래서 오프닝 데이에 날짜를 찾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 more information, 정보 더 원하시면 웹사이트 가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요. 리사라는 사람한테 전화해 주세요. 리사 여기 보니까 주소 보니까 이 공연 관련된 웹사이트에 inquiry 그럼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리사 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회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리고 our courteous, 정중한 스태프가 당신의 퀘스천들을 대답해 줄 거예요. 여기 뭐 상투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키워드가 리사 킴이라는 거, 고유명사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 절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4번 문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 풀어야죠. 페어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첫 번째, art works for home. 어떤 가정 내의 장식품들을 전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글쎄요,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hands-on experience, 비지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지. 나신 걸 골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세 번째, biannually,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요거는 그나마 좀 읽은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안 읽은 것 같아. 제가 왜 지금 요거 읽은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직접 찾으러 가지 않냐면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거 찾으러 가지 말고 일단 끝까지 읽으세요. 그럼 정말 생뚱맞은 게 나와요. 나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럴 때 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시간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냥 씨 찍고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여러분이 실력이 좀 모자라다면 이런 방법도 좋을 수 있겠고요. 크래프트를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다. 자, 그럼 왜 C가 답이 아닌지, 그러니까 C건이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사실, 즉 답이 되겠죠. 이건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러 갈 텐데 여기서 creative decorations 이게 artwor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통 artwork라 하면 이미지, 클립보드, 아니면 그래픽 같은 것도 artwork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artwork로 나중에 다 규결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하시고 graphic,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graphics 이런 것도 artwork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picture, images 이것도 아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paraphrasing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단락에서 you can participate,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직접 손을 얹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니까 hands-on이라는 단어와 직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daily workshop, workshop이라는 건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크래프트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사실이니까 당연히 C번이 정답이 아닌 거죠. 이따 읽다 보면 그 답의 근거도 정확히 있을 텐데 일단 우리는 답을 구한 상태니까 정답을 C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 관련된 표현이 좀 있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첫 번째 발표문을 다 읽은 상태예요. 그래서 5번, 6번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나 지금 급해.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읽어야 돼. 그래서 바로 읽으러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남은 두 문제 미리 읽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막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또 읽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 절약 차원에서 너무 문제가 풀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나머지 2개 읽고 이메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B라고 에이미가 언제 페어에 참가했었니? 이런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아까 오프닝 데이트에 참가한 사람한테 수버니어, 기념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기념품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오프닝 데이를 찾아서 답으로 하는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인데 선생님은 미리 풀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자주 나온 유형이라 감히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념품 아니면 free gift, 무료 선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연계 문제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8번 문제입니다. 패러그래프 1에 나오는 eclectic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eclectic은 다양한의 뜻이에요. 보통 이 자리에 좀 쉬운 단어가 나오면 같은 의미를 지닌 그 유사 어휘들이 나와 있어서 정말 문맥 속의 속뜻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약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랑 연결되는 단어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경우인데 safe 그러면 안전한의 뜻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죄송합니다. 중요한 상당한 되고요. 세 번째가 diverse 다양한의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clear, 그 명확한, 깔끔한, 깨끗한의 뜻이니까 연결해서 보면 diverse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문맥 속에서도 정말 그런 뜻인지 확인은 해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두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풀 문제가 4개예요. 이거 4개 다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 참가했지 알아야 되고요. 그 전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에블린이 왜 great guide야?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 방문했어? 네 번째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이 정도는 확인했으니까 그 뒤에서부터 읽어볼 건데 hospitality 그럼 환대죠. 접대를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가 컨벤션에 간동한 컨벤션과 fair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fair했는데 이번엔 왜 컨벤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토익은 같은 단어 잘 안 쓰니까 이 fair를 딴 말로 하면 가장 우주적인 단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 거의 보기에 이 단어가 있으면 답으로 찍어라 라고 해도 망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벤트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너가 우리에게 할당해 주었던, 배당해 주었던 에블린이라는 사람, 드디어 나온다.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원더풀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센터로 들어간 순간부터 She took us to the best scrapbooking exhibit 전시회로 우리를 데려갔어. 알면서 바로 무엇이 스크랩부킹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관심사라는 걸 바로 알았다는 얘기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알았겠죠. 좋아요. 그렇다면 과연 에이미하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에블린이 좋은 가이드였나까지 동시에 두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여기 보시면 그녀가 가장 베스트 스크랩북 전시회로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문제 풀 수 있어요. B라고 에이미의 가장 좋아하는 우선순위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게 스크랩부킹이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두 문제 풀었죠. 이런 문제 굉장히 땡큐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읽어보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내 와이프도 로레타 스타인, 고유명사니까 일단 표시해놓고 그 사람의 워크를 즐겼습니다. 대담한 컬러 그리고 패턴의 조합이 정말 좋았어요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combined with 뭐와 함께 조합이 됐냐면 그 컬러하고 패턴이 믹스로 조합이 됐대요. 그래서 eclectic이 다양한 걸 아는 친구는 괜찮는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앞쪽과 뒤쪽 특히 믹스란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eclectic은 다양한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It's no wonder.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표현했는데 no wonder라는 건 궁금한 게 없다. 의심이 안 간다. 정말 당연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s no wonder. 정말 당연합니다. She took home. 내 와이프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베스트 스크랩북을 집으로 가져간 건 정말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뭐 책 하나 샀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I look forward to your publication. 또 좀 있으면 책 나오지. 그것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책 이름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너 내년에 컨벤션 또 하지? 내년에 컨벤션. 여기서 next year라는 걸 우리가 캐치했단 말이죠. 요게 또 절대 키워드니까 제가 좀 노란색 표시를 해놨지만 지금 드는 느낌은 이거 아까 C번이 답이 아니었던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이미 구했으나 지금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Next year에서 그래서 왜 이 아이가 답이 아니었는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also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또 한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이 구득점 키워드예요. 이래 봬도 되게 쉽지만. 왜냐하면 올소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제한된 지문 그리고 문단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려다 보니 주제가 확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동의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확확 바뀌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뭐 그러므로 그러나 그럼 뭐 논리를 역접순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되는데 그런 수고 없이 그냥 게다가 올소 또한 있잖아 또 이거 있었지 이렇게 추가하는 장치가 바로 올소인데요. additional이라든가 another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고 아니면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그 접속부사 beside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또 다른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한 우리 정말 고마워하고 싶어. souvenir we received. 우리가 받았어. 어디서? fair에서. 오프닝 데이터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내줘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지. 다 읽은 다음에 가면 또 기억 안 나. 아까 어디 있었지?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 즉시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발표문의 맨 마지막에 장식품 준다, 수버니어로 오프닝 데이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오프닝 데이 찾아가면 4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구한 상태죠. 연계 문제가 이렇게 4월 15일로 결려 있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연계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절대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유추하거나 이럴 게 아니에요. 답의 근거만 딱딱 잡아내시면 되고 평소에 읽으시면서 표시해 놓으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광고, 이메일, 그리고 온라인 후기. 요즘 온라인 후기 많이 남기죠. 이거 어떻게 남기는지 한번 저희 보도록 할게요. 3종 지문 문제 푸는 방법. 지문이 3개예요. 그래서 지문 간의 관계 파악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원래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랫동안 기본 정보 파악을 하세요. 문으로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편지가 나올 경우에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닐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 나머지 문제 풀면서 계속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정작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 정보 파악에서 확실하게 시간이 들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문제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포지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두 개, 하나 이렇게 나눠 읽자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막 서로 얽히고 아무리 그래도 막 1번 문제 답이 막 3번에 나오고 3번 그 지문의 3번의 근거가 1번의 문제로 풀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이렇게 둡시다. 두 문제 먼저 읽고요. 첫 번째 지문 또 2개 읽고 두 번째 지문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읽는 방식은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문제 읽다 보면 첫 번째 지문에 뭐 두 번째 지문에 이렇게 또 지시를 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호 융통성 있게 문제를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둘 하나 이렇게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파악하셔야겠죠. 광고, 이메일, 온라인 후기 이렇게 첫 번째 회사 이름, 두 번째 Don't miss our 4th, 네 번째네요. 4th of July 4월 네 번째. 4th of July가 독립기념일이죠. 그거의 annual, 독립기념일이 뭐 1년에 한 번씩 있을 거니까 annual sale을 기념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오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본 정보 파악했고요. 두 번째가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이 케이트 잡스라는 사람이 모든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sales preparation, 뭔가 세일 준비를 하라고. 아까 행사했으니까 행사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걸 모든 직원들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메일이 케이트 잡스가 누구냐 봤더니 여기 상점 경영 책임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후기는 하나스베이커리.com 아까 봤던 그 이벤트에 하는 온라인 후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베이커리 이름이 나오고 그 베이커리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글인데 그 작성을 누가 했어? 좀 아까 그 사람. 모든 직원들한테 내용 쓴 사람이 있죠. 이메일 쓴 사람. 그러니까 매니저가 쓴 후기가 되겠습니다.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럼 9번 가겠습니다. 광고에 따르면 6월 27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자, 키워드 잡았죠. 6월 27일. 그럼 여러분은 광고 읽으면서 6월 27일에 문을 크게 뜨고 답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한 문제 더 읽을게요. 10번에 미스 잡스가 직원들한테 뭘 하도록 요청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글을 쓴 사람이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I 또는 뭐 we라고 되겠죠. 내가 모든 직원들한테 뭘 하도록 요청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면은 직원들이 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한테 뭔가를 시킬 때 보통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시키지 않을까요? Please. 그죠? 아니면 직원이니까 you must, you should 이것도 괜찮고요. 뭐 정중하게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들이 정말 뭘 물어본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니? 라고 제안 또는 당부하는 글입니다. 아니면 네가 뭐뭐 해준다면 고맙겠다. 아니면 모든 직원들은 뭐뭐 하도록 요청이 된다. 이게 어떤 must, should의 우회적 표현이죠. 뭐 해라 이거보다 요청됩니다가 훨씬 더 정중하니까 그리고 비즈니스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아니면 정말 이 표현들의 능동 표현이죠. 그래서 I ask you to, I 뭐 require you to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제안 당부의 표현은 이메일 열자마자 나오면 당황스럽죠. 이메일 열자마자 이거 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 정황을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해주겠니? 라는 게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하단 쪽에 would you, could you, please, you must, you should 이런 표현들을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따 한번 제가 답하고 관련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2개 읽었으니까 우리 6월 27일 무슨 일이 벌어지니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고가 아래쪽에는 텍스트가 서식이 좀 있죠.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서술형 문장. 그런데 위쪽에는 이렇게 그냥 뭐가 쭉 정보의 나열이에요. 이런 내용은 크게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래쪽에 문장이 나여 있는 것들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보만 즉 6월 27일이라는 정보만 찾고요. 이건 하나도 안 읽었어요. 알겠죠? 일단 답을 구해봅시다. 답은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러면 행사 날짜가 27일부터 언제까지예요? 7월 4일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움직였네? 네,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작 날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요 날은, 세일,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 끝나는 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죠. 어릴 때 보기가 너무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뭔가 시작이니까 이거 스타트의 의미하고 날짜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멤버십이 아니라 세일즈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컵케이크스 will be delivered. 이것도 무조건 생뚱맞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데서 어딘가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단락으로 내려왔는데 앞에는 막 정보의 나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시하고 답의 근거만 되는 부분만 캐치한 다음에 바로 여기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세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찍 문 닫아야 돼요. 언제? 4시인데 요 날을 좀 일찍 문 닫고 그리고 discounted price, 할인된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가게 내부에 있는 거나 온라인 물건에도.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요거 또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혹시 클럽 멤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free shipping for your all purchase, 모든 purchase에 대한 free shipping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free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또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절대 키워드에 넣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찍 문 닫는다. 왜냐하면 세일 가격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고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 클럽 멤버가 되고 싶다면 모든 퍼체스에 이 기간 동안 하면 프리 shipping을 해준다.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우리 숙련된 판매 직원이 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이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퀘스천 넘버 10은 미스터 잡스가 직원들한테 뭘 하도록 요청할 것인가. 이건 미스터 잡스의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건 광고니까 당연히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빠르게 이메일로 뛰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1번, 12번 문제를 읽고 저희 이메일 들어가면서 세 문제 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메일에서 플랜드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찾는 문제랑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 미스 잡스의 리퀘스트 아까 뭘 요청했는가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응답을 했는가? 그러면 이건 직원들이
보낸 뭐 편지라든가 아니면 이 이메일 이후의 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메일을 썼는데 이 이메일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응답을 했습니까? 라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세 번째 지문까지 봐야 되는 것 같죠? 좋아요. 그래서 이건 지문 3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리할까요? 도대체 뭘 시켰니 직원들한테? planned. 그리고 몇 명이나 응답했니? 이건 12번은 요 리뷰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메일 들어가도록 하죠.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읽었으니까 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현재 volunteers, 지원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take on, 떠맡다. 뭘 떠맡냐면 overnight, 야간 근무죠. shift, 근무하다. 교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간 교대. 언제? 26일 때. 왜냐면 다가오는 그 이튿날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독립기념일 기념 세일이 되겠죠. 그래서 volunteers will be asked 뭐 하도록 할 거냐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은 inventory 재고 파악을 기록할 것이고 두 번째는 mark discounted price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 택을 마크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히 해야 돼. 스토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Tuesday의 이벤트를 위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50%의 추가 페이가 주어진대요. 요거 이외에도 자 이거 이외에도니까 오른쪽에서 또 추가 막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다? 또 하나의 문제를 내고 싶은 욕구가 지금 들고 있는 중이에요. 또 내려고 하는구나. 또 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페셜 트리트 이게 접대? 대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내가 특별히 너한테 이거까지 해줄게 라는 뜻이죠. 뭘 해줄 거냐면 하나스 베이커리. 아까 좀 생뚱맞게 우리가 온라인북에서 봤던 그 스토어 이름이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맛있는 거 준비해줄게 이런 뜻이 되겠죠. 소렛 컵케이크 준비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 working the shift. 그래서 working the shift라는 건 아까 overnight shift volunteers 모집 중이니까 그 shift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우리한테 알려줘. let me know? please.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글의 하단 쪽에 상대방한테 뭘 시킬 때 가장 우회적,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please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명령문이니까 대상은 누구? 너네. 너네가 누군데? 직원. 그럼 직원들한테 뭘 시켰어?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6월 15일까지 너 혹시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메일에서 플랜드란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 베이커리에서 뭐 준비해갖고 특별한 음식 같은 거, 여기서 트릿이란 건 빵 얘기하는 거겠죠? 준비해 줄게, 컵케이크 같은 거 준비해 줄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마련하다의 뜻의 adjust, 이거 조절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 플랜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절하다라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의미상. 그런데 지금 정황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준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그래서 arrange.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뭐 prepare 같은 것도 지금 동요로 볼 수 있겠습니다. cancel, delay 역시 답이 아니니까 정답 B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6월 15일까지 뭐 해달라? 아까 overnight shift 알려줘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let me know 이런 제한 관련 표현은 무조건 외우고 있다가 답으로 하시면 좋아요. 6월 15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The overnight shift를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overnight shift라는 게 도대체 뭘 위한 날인가라는 건 바로 여기 26일 날 너네가 근무하게 될 건데 그날 밤을 새는 이유가 이 길 있을 행사잖아요. 그 행사가 바로 여기 아까 날짜 보면 되시죠? 자, 6월 27일 날 시작하는 4th of July 독립기념일 기념 연례 행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답 이 B번인데 이 B번에서 이 이열리 있죠. 이열리. 이게 없으면 우리 연계 문제로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벤트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해라. 그런데 이 이열리라는 단어 때문에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annu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연결 볼 수 있겠습니다. B.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 답을 구한 게 여기까지 지금 다 구한 상태죠? 그러니까 12번 문제.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몇 명의 직원들이 요 자원해달라는 이메일에 응답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지문에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짐작은 된 상태인데 세 번째 지문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거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그러면은 1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온라인 리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strength, 장점이냐? 장점 3개 골라라. 아닌 거 1개 골라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가서 하나씩 일일이 대조해 보면 될 건데 여기서 we have been a customer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오랫동안 커스터머였다. 하나 베이커리 수년간 우리는 항상 완전 만족해서 서비스에 그리고 그들의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펑츄얼 시간 엄수도 잘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baked goods are always delicious. 정말 맛있어. 지난 준 여름에 우리가 cater 그러면은 출장 요리 아니면 음식을 부탁해서 전체 사오는 이런 시스템이죠. 컵케이크를 대량 주문했거든. 15인분. 그리고 내 레드 벨벳 컵케이크는 정말 빅 히트. 정말 히트였어. 그래서 나는 이 하나 베이커리의 서비스를 완전 추천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케이트 잡스라는 사람은 아까 이메일 썼던 매니저잖아요. 그리고 매니저가 이메일 내용에서 직원들한테 너네가 자원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50%의 페이를 더 줄 뿐만 아니라 트립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베이커리 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15인분을 주문한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자원을 한 걸까요? 몇 명이 이메일에 응답을 한 걸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명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줘에 대한 응답을 한 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베이커리에서 주문한다고 했고 하나 베이커리 후기를 올렸으니 15인분 이렇게 연결을 한 얘기예요. 자, 이제 13번 문제죠. 장점이 뭐냐? 장점 볼까요? 먼저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바로 보기 공략하시면 되는데 음식의 질이 좋더라. delicious 연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timelessness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 엄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 가면 be present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거 뭐 실라버스에 자주 써 있는데 be present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be punctual punctual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간 엄수하세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 항상 강조하셨던 거 be polite 예의 지키세요. 요거 세 개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Don't be absent, 뭐 don't be late 이렇게 부정적 표현보다 이렇게 긍정적 표현으로 명령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자, punctual 그럼 늦지 마세요라는 표현이니까 timeless 시기적절함 시간 엄수랑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competitiveness 경쟁력이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합리적 측정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 좋은 말 같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은 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현재 연계 문제 2개 다 찾았죠. 이연이라는 표현 때문에 연계가 됐었고 그리고 15명이라는 것도 하나 베이커리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 간의 연결 관계가 평소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생소한 관계지만 이런 관계 파악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지문이 3개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문제 못 풀게 되면 빠르게 다음 지문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누그러뜨리시고 해당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공략을 해야 결국은 시간 절약이 된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다 문제 먼저 푸시고 들으시는 거 맞죠? 뭐 김종원 선생님의 Part 5, 6도 그렇겠지만 7은 특히 미리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때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시간 엄수라 하면 시간 내에 무조건 다 푼다는 게 맞긴 하지만 내가 풀다 보니 시간이 넘을 것 같아. 그럼 거기서 그냥 문제 끝 하고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넘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순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마시고 일단 표시해 놨다가 계속 푼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시간이 모자랐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했던 표현은 바로 제한의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답은 거의 이쪽에서 나온다. 이런 기술, 테크닉 같은 면을 한 번 더 저희가 복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한 당부의 표현은 그래 상단부, 중반, 하반 어디 나온다? 후반 어디 나온다? 후반 쪽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제한의 당부. 그리고 제한 당부할 때 어떻게 보통 제한 또는 당부를 합니까? Please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 표현들은 Part 2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Please가 가장 흔하고요. 아니면 you must, you should. 그리고 I ask you to. 이 you가 하게 되는 입장이고 제가 시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we require you to.
아니면 we encourage you to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더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돌리면 you are asked to, you are requested to, you are invited to 이것도 시키는 표현이죠. 아니면 you are encouraged to 그래서 뭐뭐 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아 이게 바로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답이 나오는 파트이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